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도 첫 강연을 하게 된 레미지양 이현정입니다. 오늘 신입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대소개를 한번 할게요. 저는 공과대학에 소속된 사회환경공학부 18학번 99년생 이현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입학하자마자 바로 레미지에 들어와서 지금 1년 반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학기도 어드민, 지금 학기도 어드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드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제가 동반관리 일을 맡고 있거든요. 어드민 일 중에서 동반관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되게 맛있는 음식을 동방에서 많이 먹잖아요. 동방관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나서 남은 쓰레기들을 버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동방에 있는 쓰레기통에 다 모으면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쓰레기장에 버리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방에서는 분리배출을 따로 하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흰색 1층 아래에서 관리실 나눠주시는 흰색 비닐봉지에 다 넣어서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한 학기를 계속 하면서 느꼈던 건 재활용이 요즘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번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말할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폐기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폐기물이 버려진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이란 그냥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이 필요 없게 된 물질이에요.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은 사실 폐기물 정의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기 폐기물이고, 저거는 사업장 배출 시설기 폐기물이라고, 저희가 저런 폐기물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따로 배출 시설하는 그런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장 폐수라던가 같이 분열하는 게 버려지고요.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건설 공사와 관련된, 건설 공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폐기물들이 건설 폐기물이고, 네, 이건 지정 폐기물이라서 이거는 사람의 인체나 생태계에 위험을 주는 물질을 말하는데, 과학 실험을 할 때 염산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폐산이나 폐알칼리, 폐농약 이런 것들이 지정 폐기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 생활기 폐기물 말고는 딱히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생활기 폐기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생활기 폐기물은 사실 아까 말했던 쓰레기 분류들 중에서 약 12.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54,000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12.9%만 차지하게 된 이유가 이거는 무게 그 12.9%가 나오게 된 게 무게로 재서 하는 거고 부피로 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플라스틱이랑 건설 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콘크리트랑 무게가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작은 비를 차지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기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나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저 하나하나에 대해서 처리 과정을 살펴볼게요. 네,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다 일반 쓰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어디에 묻거나 소각을 해야 돼요. 근데 태울 수 있는 쓰레기들은 소각을 하고 태울 수 없는 쓰레기들은 바로 매립을 하는데,
소각을 하는 이유가 소각을 하면 부피가 크게 많이 감소해서 더 효율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소각을 하고 나서 매립 과정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소각을 하면 그 소각에서 나오는 열기로 열에너지라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각에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립을 할 때는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김포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인데, 재활용 쓰레기는 종이류, 캔류,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이류랑 캔류랑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이류부터 해보겠습니다. 종이류는 종이와 종이팩으로 나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버릴 때 종이팩을 따로 분류해서 버리는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이와 종이팩은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해요. 왜냐면 종이는 펄프로 만들어지고 종이팩은 펄프와 플라스틱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종이팩을 보시면 그 겉면에 미끌미끌 거리는 코팅이 있잖아요. 액체를 담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코팅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인데 그거를 또 분리하기 위한 공정을 또 따로 들어가야 해서 다른 분리해서 버리는 게 필요해요. 네, 먼저 종이부터 살펴보자면 종이를 물과 약품을 섞어서 펄프를 추출합니다라고 했는데, 펄프가 뭐냐면 그 종이의 원료예요. 종이를 만든 원료인데 섬유 입자처럼 생긴 그런 흰색 물질이에요. 펄프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인쇄 잉크와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정성된 펄프로 토직 생산해서 다시 신문을 만들던가 공책을 만들던가 잡지를 만들던가 하는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 종이팩은 제일 먼저 이제 펄프와 비닐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쇄 잉크 제거하고 또 펄프를 다시 토지로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다른 아까 폐지와는 다르게 휴지나 미용 티슈로 재생이 돼요. 한번 펄프가 비닐과 분리되는 과정을 보실게요. 저기 종이팩이 넣어지면 팍 돌아가면서 펄프와 비닐이 분리가 되고, 네, 잉크도 제거가 된대요. 종이류는 근데 이거를 정말 잘 버려주셔야 되는 게, 신문도 이렇게 모아서 버려주셔야 되고, 종이 박스는 택배 저희가 받으면 테이프 붙여져 있고 운송장 이거 붙여져 있고 하는데, 그건 다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다 떼어서 버려주셔야 되고요. 노트 책 같은 경우는 스프링을 다 빼서 그건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종이팩인데, 종이팩 수거함이 있다면 반드시 종이팩 수거함에 넣고,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면 비닐봉지에 종이팩만 따로 넣어서 종이 수거함에 버리셔야 한대요. 종이팩이 되게 많이 종이 수거함이 버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이팩이 한 70%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해요. 종이 수거함 처리 공장에서 따로 분리 배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리병을 볼게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이거였어요. 유리병은 이물질이랑 병 뚜껑을 골라내고 색깔별로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건 잘게 부습니다. 근데 색깔별로 골라내는 이유가, 색깔을 골라내지 않고 막 잘게 부숴서 한꺼번에 내면 되게 어두운 유리가 된대요. 반드시 색깔별로 해줘야 하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재활용을 해요. 이것도 영상을 잘게 쪼개서 이거는 투명한 유리네요. 그리고 저런 다른 유리병이나 뭐 유리 타일 같은 걸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리병은 재활용도 하지만 재사용도 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빈병 보증금 반환 제도라고. 빈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그 빈병에 대한 보증금을 내고 그 빈병에 담긴 그 물건을 사가면, 저희가 다시 빈병을 가지고 가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리터에 따라서 70원, 100원, 130원, 350원 이렇게 돈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들은 술병이 많아요. 소주병, 맥주병, 콜라병 이런 데 술병이 많고 저기서 그 술병 뒤에 보면 저런 100원, 130원 마크가 있대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저걸 보고 때때로 동방에 있던 소주병을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프리에 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크가 없는 유리병은 재사용은 안 되고 그냥 유리병에 재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재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산 곳에서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서 보증을 받거나 근처에 비뇨기 무인 해소기를 이용하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 보증금 반환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사례를 봐도 보통은 입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빈용기 무인 해수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마 저는 처음 봤는데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겨서 저 손에다가 이렇게 딱 밀어넣으면 그게 바코드가 딱 찍히면서 돈이 생기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희 학교 근처에도 있나 봤는데 되게 멀리 있더라고요. 저기에 저희 학교거든요. 건대 있고요. 근데 구의역 강변역에 가야 롯데마트 강변점에 문해수기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유리병을 올바르게 버리려면 재활용을 하려면 안에 담배 껍질 같은 이물질 넣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라벨을 떼고 뚜껑을 따로 다른 재질이니까 따로 분리해주면 좋고요. 재사용을 하실 거면 깨끗이 헹구고 뚜껑을 제거하고 근처에 무인 회수기가 있나 알아보는 곳이 저 사이트예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저기서 우리 집 이렇게 위치 검색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각 구에 거의 한 개씩 있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캔류인데 캔류는 알루미늄 캔이랑 철 캔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공장에 가면 캔류 공장에 가면 그 컨베이어 벨트에 버려진 캔이 쫙 지나가면 거기에 큰 자석이 있어서 철캔만 이렇게 착착착 붙어서 다른 곳으로 버려진다고 운반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공장에서 철캔이랑 알루미늄 캔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얘는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은 보통은 잘게 잘라서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얘는 부피를 크게 압착해서 팍 줄여요. 줄인 다음에 녹여서 만듭니다. 얘는. 그린 다음에 녹여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다른 캔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는 철강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캔류는 다 사실 공통된 사항인데 안에 내용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플라스틱 뚜껑도 다른 재질도 분리해서 버려주고 가능한 압착해서 버리고 부탄가스 캔트는 위험한 가스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내보낸 후에 배출을 하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직 버려본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플라스틱류는 페트와 페트가 아닌 것들로 나눠볼게요. 근데 플라스틱도 비슷하게 플레이크 형태로 잘게 쪼갠 뒤에 그 재생 원료로 다른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저런 재생 원료 이렇게 페트와 라벨 병뚜껑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얘는 잘게 쪼갠 후에 그 물에 한꺼번에 이렇게 넣으면 페트는 무거워서 아래에 가라앉고 그러니까 비중이 1 이상인 애들 가라앉고 가벼운 라벨이나 뚜껑을 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분리를 하고 살균 세척을 한 다음에 전 플레이크를 만들어서 플레이크로 다른 것도 만드는데 저는 옷사진 하나만 넣었는데 손도 만들고 옷걸이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만들어요. 페트로. 페트 외에 플라스틱은 그냥 일반 생각하는 그런 페트가 아닌 플라스틱도 많고 비닐도 있어요. 우리가 과자 봉지, 라면 봉지 이런 비닐도 플라스틱인데 크게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잘게 쪼개서 근데 이거는 사용이 3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온에서 녹이면 실처럼 가늘게 뽑아낼 수가 있대요. 또 이걸 잘라서 재생 원료를 만드는 거.
보실게요. 저렇게 고온에서 녹이면 간은 실처럼 피아노 줄 같이 저렇게 나온대요. 자기 쪽에서 재생 원료를 생성합니다. 그럼 저런 아이가 돼요. 플레이크. 그리고 이번에는 고온에서 녹이고 꽉 뭉쳐서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연료. 그럼 발전소 가속 연료. 이렇게 꽉 뭉쳐서 저게 연료예요. 네.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온에서 아예 그 차력처럼 찐득찐득하게 녹여서 새 제품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비주얼이 조금 저 상태가 될 때까지 녹이네요. 아주 고온으로. 네. 까지 보고 이렇게 틀에 닿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이 만들어져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겁니다. 플라스틱까지 4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분리배출에 4대 원칙이 있어요. 분리배출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잘 재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워야 되고, 아까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비우고 헹구고 그 다른 재질, 뚜껑이 있거나 라벨이 있다면 분리를 하고 다른 것들과 섞지 않고, 이런 4대 원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다 유리가 있어요. 깨진 유리, 거울, 유리 그릇, 유리병. 다 유리인데 재활용은 유리병만 돼요. 이런 깨진 유리나 거울은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유리병만 재활용 마크 세모나게 있어서 유리 써있는 애들만 재활용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폐약이나 폐건전지는 따로 수거하면 버리는 거 아시죠? 얘는 환경에도 위험하고 운반되다가 건전지 같은 경우는 또 불이 날 수도 있어서 일반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가 되기도 하고 식물의 비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둘 사실 비슷한 과정인데, 잘게 부수고 살균하고 건조시켜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료가 되고 비료가 됩니다. 사료는 보통 돼지나 잡식성 돼지나 아니면 오리나 병아리 같은 그런 양계 동물들에게 먹인다고 해요. 소와 같은 반추 동물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기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료를 만들어서 비료로 주면 식물들이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음식물은 거의 90% 넘게 사료 비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건데, 음식물인 것 같은데 음식물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채소류 중에서 쪽파, 대파의 뿌리라든가 아니면 양파나 옥수수 그런 껍질은 동물들이 먹으면 소화 기관에서 잘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꼭 일반 쓰레기에 버려두시면 되고, 과일류 중에서 딱딱한 껍데기나 아니면 과일 씨는 이거는 사람도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동물도 당연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나 껍데기 주면 안 되고,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이 큰 과일 아니면 통무 있잖아요. 그것도 잘게 자르지 않는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육류나 어패류, 소, 돼지, 닭 등의 뼈는 당연히 사료로 먹을 수가 없고, 고기, 비계나 육류의 내장도 이거는 음식물일 것 같은데 저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사람도 먹으면 몸에 안 좋듯이 동물도 먹으면 몸에 안 좋아서 고기, 비계나 육류의 내장도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알류나 티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 양념류나 전 떡볶이
같은 것도 한꺼번에 음식물을 버리면 안 되고 꼭 헹궈주셔야 돼요. 장류라던가 소금기 많은 거, 짠 거 이런 거는 씻고 떡볶이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 국물 일단 따로 버리고 그다음에 떡도 물로 헹궈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버려주면 좋아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랑 아까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기 전에는 쓰레기 하면 그냥 저런 아이콘 되게 단순한 느낌? 쓰레기에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알고 나니까 약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재질들이 보이고 얘는 어떤 애로 대체 탄생될지 그런 것도 막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그런 걸 느꼈으면 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